72세 노인이 악당을 무릎 꿇렸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증거로요. 목줄 없는 대형견이 아파트를 휘젓고 배변을 방치하고 경비를 협박하는 상습 견주. 내가 이 단지에 돈 제일 많이 냈다며 거들먹거리던 그 남자는 빔 프로젝터에 빨간 히트맵이 뜨던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스피커폰에서 구청 공무원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반복 위반, 즉시 과태료 병과 가능합니다. 전자투표 개표율 83% 가결. 새벽 형광조끼를 입고 청소하는 그의 모습에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폭력 없이, 그러나 통쾌하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박기훈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30년간 조정위원으로 일했습니다.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고 서류를 정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은퇴했지만 습관은 남았어요. 말보다 기록이라는 원칙 말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산책도 하고 손주들이 오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줄 없는 대형견이 단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리트리버 종인데 덩치가 컸습니다. 견주는 변성진이라는 55살 남자였어요. 단지 상가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죠. 새벽에도 낮에도 개를 풀어놨습니다. 목줄 없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놀이터 근처를 활보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개를 쓰다듬고 같이 놀았죠. 하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큰 개가 다가오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변 처리였어요. 잔디밭, 복도, 놀이터 주변 곳곳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치우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또 밟았어. 뭘 밟으셨어요? 개똥이요. 현관 앞에 있더라고요. 신발에 다 묻었어요. 청소는 안 하셨나요? 청소를 제가 왜 해요? 개 키우는 사람이 치워야죠. 화가 나 계셨어요. 당연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또 개똥 밟았습니다. 제발 치워주세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에 묻혔어요. 이거 위생 문제 아닌가요? 우리 애가 개 무서워해서 밖에 못 나가요. 목줄 좀 채워주세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저도 직접 봤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잔디밭에 배변이 그대로 있는 걸요. 파리가 꼬여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도 봤어요. 모래 놀이터 근처에 있더군요. 아이들이 노는 바로 옆이었죠. 관리소에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개 배변 문제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만 드리면 안 되죠.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그게 잘 안 들으세요. 공지라도 붙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미라 소장님은 48인데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좀 소극적이죠. 부딪히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지가 붙었습니다.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변 처리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후에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개가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목줄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셔서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고요. 불편하면 안 나오면 되잖아. 우리 개 순한데 뭐가 무서워. 그래도 규칙이. 규칙? 내가 이 단지에 돈 얼마나 냈는지 알아? 당신 월급 몇 달치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경비 아저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개는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잔디밭에 배변을 했습니다. 치우지 않고 그냥 갔어요.
놀이터에서 손주 소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개구쟁이죠.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옆에서 5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 다리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게 무서워. 괜찮아. 안 물어. 싫어. 무서워. 큰 개가 아이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목줄이 없었죠. 주인은 멀리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걔 좀 데리고 가세요.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고개를 들었어요. 아, 예. 알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는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걔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빨리 좀 하세요. 에이, 우리 개 안 물어요. 순해요. 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목줄이 법이에요. 법? 아, 예.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엄마는 아이를 안고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바디캠을 샀습니다. 요즘은 저렴하게 나오더군요. 산책할 때마다 착용했어요. 휴대폰도 항상 준비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놀이터 근처 목줄 없이 활보. 영상 확보. 오후 2시. 엘리베이터 목줄 없이 탑승. 영상 확보. 오후 5시. 잔디밭 배변 후 미수거. 사진 촬영. 신문지와 자를 옆에 놓고 크기 기준 포함. 저녁 7시. 복도 배변 방치. GPS 위치 기록. 매일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을 빠짐없이요. 배변을 밟은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또 밟았어요. 어디서요? 주차장에서요. 신발 새로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진 찍으셨어요? 네. 증거로 남겨뒀어요.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럼요. 이거 진짜 해결해야 해요. 다른 주민도 비슷했어요. 저는 슬리퍼에 묻었어요. 현관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 유모차 바퀴에 묻었습니다. 청소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사진들이 모였습니다. 증거가 쌓였어요.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요즘 힘드시죠? 아이고, 선생님. 뭐 별 수 있나요? 혹시 폭언 당하신 거 녹음하신 게 있으세요? 있긴 한데.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증거로 쓰려고요. 증거요? 네. 제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협박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청소 노동자분들도 만났습니다. 혹시 미끄러지신 적 있으세요? 있죠. 개 배변 때문에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은 가셨어요? 네. 상해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거 복사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뭐 하시려고요? 증거 자료로 쓸 겁니다. 정당하게 해결하려고요. 아, 그럼 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었거든요. 관리소에서 CCTV 영상도 요청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가 울면서 도망가는 장면, 주민이 개똥을 밟고 신발을 벗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이렇게 2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진 78장, 영상 23개, 음성 파일 5개, 상해 진단서 2장, CCTV 사본 4건. 이걸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날짜별, 시간별, 위치별로 분류했어요. 히트맵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구역에서 위반이 많았는지, 어느 구역에서 배변 미처리가 많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험위생자산가치 훼손이라는 3가지 축으로요. 첫째, 위험. 목줄 없는 대형견으로 인한 아동 안전 위협. 특히 개를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 접근 제한. 둘째, 위생. 배변 방치로 인한 전염병 위험. 주민 12명이 배변을 밟았고 청소 노동자 상해. 셋째, 자산 가치 훼손. 유사 사례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진 기사와 판례 요약 포함. 이 자료를 관리소와 입주대표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변성진도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입대위 대표가 답했습니다. 박기훈 선생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박기훈? 아, 그 노인네. 저를 쳐다봤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만 타깃으로 삼아서. 타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증거? 이게 뭐가 증거예요? 그냥 개 산책시킨 건데. 목줄 없이 공용시설을 이용하신 게 78회, 배변 미처리가 61회입니다. 주민 12명이 배변을 밟았고요. 에휴, 노인네가 꼰대질하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살아요? 개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배변을 밟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제 편이었지만 일부는 피곤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맞아요. 좀 넘어가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기훈 전과자 맞나요? 조정위원 출신이라는데 뭔가 의심스럽네요. 허위 사실이었어요.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달렸죠. 그러게요.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요즘 어르신들 심심하면 이런 거 하시나 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간 분쟁을 중재하며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보행 보조차를 끌고 가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대형견이 갑자기 뛰어와서 보조차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죠. 제가 달려가서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변성진은 멀리서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쉬워하지 마세요. 안 넘어졌잖아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임시총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자투표도 준비했죠. 규약에 맞춰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지를 냈습니다. 긴급 임시총회 개최. 반려동물 관리 규정 개정 안건. 날짜를 잡았어요. 로비에서 공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로비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쯤 됐을까요?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어요. 노트북을 연결했죠. 안녕하십니까? 박기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장이 떴습니다. 타임라인이었어요. 날짜별로 위반 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죠. 지난 2주 동안 목줄 미착용 78건, 배변 미처리 61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히트맵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구역들은 아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노인분들이 산책하시는 곳이고요. 다음 장. 배변을 밟은 주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주민 12명이 배변을 밟았습니다. 신발, 슬리퍼, 유모차 바퀴에 묻었죠. 청소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당신 월급 몇 달치야? 말 함부로 하지 마. 퇴사시킬 거야. 알겠어? 경비에게 한 폭언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다음 장. 상해 진단서 사진이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분이 배변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냈을까요?
본인이 냈습니다. 다음 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엄마 다리에 매달리는 장면이 재생됐어요. 개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놀이터에 나올 권리가 없습니까? 다음 장. 법 조항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맹견 및 대형견은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막의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입주자 등의 공동생활 방해 금지. 위반 시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가능. 조목조목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태료,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까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여줬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청 축산계입니까? 네, 맞습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네. 단속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병과 가능합니다. 로비에 공무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서 계신가요? 네. 경비 업무 방해로 수사 가능한가요? 증거가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장. 커뮤니티에 올라온 허위글 캡처였습니다. 이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게시자 IP 기록을 확보했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고소장이 들어있었죠. 변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합니다. 안건을 낭독했습니다. 첫째, 목줄 1.5m 이내 및 입막의 구역 지정. 엘리베이터와 놀이터 주변 포함. 둘째, 3회 위반 시 공용시설 이용 제한. 피트니스와 게스트하우스 예약 60일 정지. 셋째, 허위 비방 1회 시 게시권 제한 30일. 넷째, 위반자 공용구역 청소 20시간 대체 집행.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개표율이 떴어요. 50%, 60%, 70%, 83%. 가결. 로비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변성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구청과 경찰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과태료가 연속으로 부과됐어요. 경비 폭언건으로 업무방해 조사도 착수됐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최근 상가 이미지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이었죠. 응답이 왔습니다. 아파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뉴스레터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상가 세입자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반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죠. 일부는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고 통보했어요. 돈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성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공개 사과문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다 이행하겠습니다. 조건이요? 배변 스테이션 소모품 6개월치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청소 20시간도 하고요. 커뮤니티 글도 삭제하고 정정문 올리겠습니다. 재발 방지는요? 재발 시 반려견 시설 출입 전면 제한 동의서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문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렸습니다. 특히 개똥을 밟으신 분들, 아이들이 무서워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새벽 형광조끼를 입은 변성진이 공용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위반 건수가 제로가 됐습니다. 관리소에서 펫 에티켓 인증 스티커 제도를 도입했어요. 규칙을 잘 지키는 반려인에게 주는 스티커였죠. 놀이터 주변에는 노란 안전발자국 라인이 그어졌습니다. 아이들 동선을 표시한 거예요. 배변 스테이션도 6곳에 설치됐습니다. 비닐봉투, 휴지, 소독제가 비치됐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기자라는 35살 젊은 기자였어요. 선생님,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인터뷰요? 네. 폭력 없이 증거로 문제를 해결하신 케이스잖아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서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가 났어요.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폭력이 아닌 증거로 72세가 지킨 단지의 품격. 손주 소라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함께 놀고 있었어요. 개를 무서워하던 5살 아이도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줄 찬 개만 보이니까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오미라 소장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계속 회피했을 거예요. 용기를 주셨어요. 소장님도 잘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덕분에 일하기 편해졌습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변성진과 마주쳤습니다. 걔는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입마개도 착용했죠. 비닐봉투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저도 배웠습니다. 규칙이 왜 필요한지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단지가 깨끗해요. 배변 흔적도 없고 목줄 없는 개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노인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일하죠. 규칙은 약자를 위해 있습니다. 힘센 사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개 예의는 사람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격은 약자를 지키는 규칙에서 올라가고요. 저는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증거를 모았을 뿐입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절차를 밟고 규칙을 적용했죠. 그게 제가 30년간 배운 거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걸 끝까지 해내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거죠. 그게 우리 세대의 역할 아닐까요? 증거는 개보다 무섭습니다. 폭력보다 강하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힘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옵니다.